거래선과의 거래 도중 일방이 계약 조건에 따라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채권자는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채권의 보전 조치를 취하게 된다. 저희들은 이제 거래를 하다 보면 거래 상대방이 어떤 위험에 빠지는 경우 있죠. 여러분이 만져보는 상대방이 보니까 부도라든지 부도실에 염려가 있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또 여러분이 어때요?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약속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다. 근데 그럴 경우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걸 계속 놔두게 되면 정말 그게 보면 상대방이 부도가 된다서 못 받는다든지 어떤 위험이 리스크가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위험한 거 급박한 상황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보면 채권 보존 조치 이런 걸 하는 거죠. 일명 가압류한다, 가처분한다 뭐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이제 가압류라는 건 이제 금전 채권 여러분이 걸려 있는 경우, 가처분은 여러분의 권리 같은 경우 이런 경우 하게 되는데 그런 걸 왜 하냐 이거죠. 여러분은 나중에 거기에서 상대방한테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판결만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재산, 상대방이 소유로 되는 부동산이라든지 유체동산 아니면 또 채권, 이 채권이라는 건 여러분한테는 채무자지만 상대방도 딴 데서 받을 권리가 있죠. 뭐 공사 대금이라든지 물품 대금,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거 권리. 그걸 말하는 거죠. 그걸 놔두게 되면 상대방이 그걸 갖다가 나중에 여러분이 재판에서 승소가 됐다. 일반적으로 재판은 보면 우리가 보면 지급명령이 가장 빠른 조치라지만 신청하고 2주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도 보면 한 달은 더 걸릴 거예요. 한 달 내에 3주는 더 걸리겠죠? 그럼 그동안에 상대방이 그 재산을 갖다가 없애버렸다. 뭐 채권을 양도한다든지 부동산을 매각한다든지 다른 곳에 담보 제공 더 해버렸다. 그럼 여러분이 보면 판결만 받는 거죠. 그렇지만 이건 종이 한 장만 남는 경우죠.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면 채권 보존 조치를 하는 거죠. 하는 목적은 뭔가 하니 여러분이 장래 집행할 채권을 보존하기 위한 거죠. 그렇지만 이거는 그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보면 부동산 가압류한다, 채권 가압류한다, 주로 유체동산 가압류한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는 목적은 뭔가 하니 지금 그 현상을 보존시켜 놓고서 나중에 한번 다퉈보자는 거죠. 다퉈보자는 거죠. 그럼 거기서 따라서 보면 여러분 말고도 다른 채권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채권자들은 그것도 생각을 안 하냐? 마찬가지로 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상대방도 거기에 보면 어떤 채권 보존 조치가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채권 보존 조치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보면 그 돈으로 환가 회수해서 받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 받아오는 게 자체가 보면 가압류 같은 건 특히 보면 먼저 했다고 선순위로 갔다가 우리가 보면 순위 배당 받고 순위를 보존받는 게 아니라 안분한다는 거죠. 같은 가압류라든지 근저당 이걸 채권 갖다 다 몰아놓고서 같이 한마디로 채권분으로 우리가 보면 이제 N분해서 안분해서 가져간다는 거죠. 언제? 가압류가 맨 앞에 가압류는 부동산 갑구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날짜 있죠. 설정된 날짜, 그 날짜에 뒤에 이루어진 근저당 가압류 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전체 전세권 몰아놓고서 배당할 때 이제 안분 배당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이게 실제로 여러분이 어느 날 받을지는 굉장히 불명확한 거거든요. 담보권 같은 거, 근저당권 같은 순위가 정해져 있지만 굉장히 불안하죠. 불안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래도 어때요? 이게 어떤 급박한 상황이거든, 급박한 상황에 대해서 전체적인 건 아니거든, 약간의 대비적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가압류를 한 상태에서 여러분 채권에 부도가 된 거, 부실이 된 거에 50%를 갖다가 우리가 이 채권 보존 조치가 원인이 된 걸로 해서 회수했다. 굉장히 어렵다는 거.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